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 고교 학점제. 그런데 저희 상황이 조금 어떤지 알고 제도 같은 걸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대입 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퇴하고 검정고시 봐서 바로 대학 가려는 그런 애들도 저희 반에도 한 명 있고.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외국의 선진 시스템을 막무가내로 도입한다는 거,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 학점제.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 진로에 맞는 수업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학생들은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과목마다 학업 성취율 40%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조건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연기될 수도 있고 성적 미달이면 방과후나 방학 때 보충 지도를 받아야 하죠.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 지 어느덧 6개월. 그런데 요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교학점제 폐지 기원합니다. 수능만 보던 때보다 더 최악인 입시 제도인 듯. 현재 고1인데요. 요즘 자퇴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실제 고교학점제를 시행 중인 학교의 학생들을 스브스 뉴스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씩만 붙여주세요.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선택 과목 이런 걸 정하는 것도 좀 막막하기도 하고, 일단 지금 시험 보고 그러는 것도 너무 많이 힘든데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까지 들어오니까 아직 하고 싶은 게 없기도 하고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정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고교 학점제를 좋아하는 거를 들으라고 만든 거잖아요. 저 원래 생명 듣고 싶었는데 의예과 간 애들 때문에 등급을 못 따니까 사회로 들어갔고, 등급에 대한 강박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못 듣고 어쩔 수 없이 등급 따기 쉬운 걸로 가야 되니까. 최소 인원이 12명 등록을 해요. 근데 그 최소 인원 못 때우면 미달돼가지고 안 열린단 말이에요. 고급 물리가 안 열렸어요. 그러면 대입에 그거 적을 애들이 없어요. 못 적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학교와 도시에 있는 학교의 인프라 차이가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교육과정 같은 걸 개설을 해서 그 격차를 줄인다고 하지만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장거리를 이동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물론 모든 학생이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한 기대,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설렘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진로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싫어하는 과목을 들을 바에야 좋아하는 과목 선택해가지고 듣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물리 아마 선택할 것 같아요. 3D 모델링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탐구 좋아해서 그 전부터 연구하는 것도 많이 해와서 저한테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거죠.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요즘.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이어지자 지난 25일 교육부가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일부 온라인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아예 폐지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지는 분명 좋은데 왜 현장에서는 불만이 생기게 된 걸까요?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과목이 능력과 소질, 그냥 진로에 맞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은 입시 컨설턴트들이 영역별로 대입에서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거든요. 고교학점제가 설계됐을 때 강남 학원가에서는 이미 정리가 다 끝났어요. 입시를 위해서 과목을 선택하지 실제로 고교학점제 취지에 안 맞게 작동된다는 거죠. 고교학점제하고 대입하고 좀 맞지 않는 면들이 있는 거죠. 고교학점제는 상대평가 체제가 아니라 절대평가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체제와 고교학점제는 일종의 상극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최저 학력을 맞춰서 졸업을 시켜야 된다는 의무가 또 하나 부과된 거예요. 만약에 40% 못 채운 애들 있고 하면 학생이 졸업 못하고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내 부담이 생긴 거죠. 2017년부터 운영 기반을 마련해 올해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많은 비용을 들여 도입한 만큼 무작정 폐지를 추진하기보단 보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데요. 이걸 폐지한다는 것 자체도 또 현장에 혼선을 주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보완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교학점제 제도와 연동시켜서 대입제도도 바꿔야 되고, 특히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과목들을 여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교사가 적으면 적은 만큼 다양한 교과목을 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지원 정책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는가, 고교학점제들을 어떻게 원래의 취지대로 의미 있게 살려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혼란 속의 고교학점제, 그 한가운데 선 학생들은 어른들을 향해 솔직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저희 상황이 조금 어떤지 알고 제도 같은 걸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런 제도를 만드시는 어른분들이 저희 같은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외국의 선진 시스템을 막무가내로 도입한다는 거,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학생들을 이해하고 교사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현장에 조금 더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고교학점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